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오늘 날짜 정말 휘황찬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승했다가 엄청난 하방 압박, 다시 또 조금씩 상승폭을 높여가면서 하락된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뭡니까? 원조 이더리움이다 라고 불리우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장 먼저 흡수하고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죠. 왜 이전에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 승인되자마자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였던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왜? 이더리움 ETF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 ETF가 홍콩에서는 이미 나왔지만 미국에서 또한 조만간 빠르게 나올 확률도 높아졌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상승 모멘텀을 먼저 얘기하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EDXM 뭡니까? 미국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상장될 확률도 매우 높다. 자, 이 ETF를 승인해 주는 곳은 어디입니까? 미국의 SEC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증권위원회가 ETF를 승인해 줄 때 가장 안정적인 코인을 먼저 승인해 주죠. 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월가에서 또한 이 이더리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을 SEC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EDXM, EDX 마켓에 월가에서 만드는 코인 거래소에 상장된다면 추가적인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어 주겠죠. 물론 이더리움은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EDX 마켓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원래가 비트코인 캐시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상폐가 되었죠. 왜 상폐가 되었냐? 자, 월가에서는 SEC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SEC는 증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ETF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당연하겠지만 그의 승인에 확실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TF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이더리움 ETF가 여기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 EDXM에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SEC한테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 건지 그 모멘텀을 먼저 잡아드리면서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일봉상 보면 여전히 많이 높이 올라간 부분 아닙니까? 더 떨어질 자리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신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박스권 라인을 보시면 지금 35,000원부터 4만원 라인대 이 박스권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고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여기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도 여기까지 떨어졌고 다시 한번 기준금리 관련해서 떨어졌던 부분이 바로 35,000원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라인이 가장 중요한 추가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 어떻게 매매 대응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보신다면 아랫부분에 링크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 발송 가능하시니까 문자 받아보시고 이 문자 내용대로 그대로 매매 대응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같이 하시면 좋겠죠.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린다는 거 체크해 가시고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날짜로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한번 그 하락폭을 줄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모습을 보일까? 자,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제는 제도권 자금이 들어가는 펀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과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크게 바꿨었죠. 근데 아직 이더리움 ETF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에 관련해서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걸 알고 있는 고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집 라인을 구축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말하는 매집과 매수는 틀린 의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뉴스 내용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저목가에 대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림수를 조금 파보니까 월가에서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 먼저예요. 매집한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가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매집하고 나서 ETF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알고 있는 고래들은 비중을 추가하고 싶겠죠. 비중을 추가하는데 올라가는 걸 따라서 매수해서 추가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실히 매집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거, 저가에 매수하려고 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란괄 이슈가 나왔었고 기준금리 관련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하방 압박을 가져왔지만 지금 많이 올라간 단가도 아니고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 바닥 박스권은 54,0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진정으로 돌파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바닥에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이더리움 클래식에 투자를 진행할까? 확실한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 해당되는 고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저가 라인에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최근 들어서 이슈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란발 이슈도 있지만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는 미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기조가 들려질 것이다. 자, 미국 정책 기조에 따라서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를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어떠한 말일까?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다시 상승 전환시켰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시죠. 자, 5월 2일 날짜로 기준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금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기준금리를 왜 올렸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아진다면 물가가 잡히는 거는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고금리가 기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기업들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6번 연속으로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5.5%에서 5.5% 동결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니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 동결만 한 걸로 고금리가 저금리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기업과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의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커질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나중에 투자했던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래는 어떨까요? 고래가 주식에 투자했고 코인 시장에 투자했습니다. 얘네들이 기조, 고금리가 여전히 넘어 올라가고 있고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때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 높아지죠.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고래가 매도를 한다는데 변동성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근데 5월 3일 날짜 새벽에 어떻습니까? 평균 시간당 임금이 줄어들었고요. 고용지수가 줄어들었고 실업률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이 나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 상황이 나쁜데 고금리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상승력을 보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가 다 상승력을 가져왔고 다시 한번 5월 5일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5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인가?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에 주목을 받고 있다. 그만큼 기준금리 관련해서도 비트코인 ETF 관련해서도 지금 많이
상황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초로 나왔고 비트코인 ETF가 나왔기 때문에 자금력이 쏟아져 들어왔죠. 근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홍콩에서도 이 부분이 만들어졌다. 자산이 분배될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자산은 한 곳에만 투자하는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 홍콩으로 다시 자산이 유입된다?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홍콩에 타이거 브로커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왔고 거래 수수료를 면제를 했습니다. 자, 홍콩에서 만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아직 안 나왔지만 미국에서 곧 나올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나와서 거래 수수료 면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들은 자산이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죠. 물론 전량 다 옮겨진다는 게 아니라 분배가 되는 겁니다. 분배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매도가 나오죠.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4.35개가 순 유출되었다. 9주 연속 유출되었다. 이게 어디로 유출되었을 것 같습니까? 홍콩으로 이동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산이 분배가 되는 건 수수료가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고래들 입장에서도 당연한 일일 것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는 곳으로 투자를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던 건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도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도 나올 확률이 높다. 자, 미국의 블랙록 그리고 10개의 운영사들은 SEC의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입니다. 요 아이들이 SEC의 ETF를 신청했고 이 운영사들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에 해당되는 코인 거래소 또한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만큼 이더리움 ETF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그에 대한 수혜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아직 돌파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대응할지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통해서 매수, 매도 시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관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차근차근 지금부터 만들어가야지 여기 뚫고 올라가면서부터 만들어간다는 건 절대 안 되겠죠. 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공포스러운 시장에 매수 타점을 그렇게나 많이 줬는데 올라갈 때만 시장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방 압박을 주었을 때 아직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지 않았을 때 이때 매수 시점을 찾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거든요. 또한 이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어떻게 매매 대응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주 대응도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휴대폰으로 영상 보였으면 아랫부분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만 클릭하셔도 자동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